19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이제는 정부 형태에 관한 문제인데요. 표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인데,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전형적인이라는 말이죠. 대통령제만 가지는 특징과 의원 내각제가 가지는 특징을 구별해서 알고 있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질문에 가라는 게 비워져 있고 갑국, 갑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는 대답을 하고 있고 을국에서는 아니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억번부터 함께 봐볼게요. 가가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면 갑국에서는 연립내각 구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각료 겸직, 의회의원의 각료 겸직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죠.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어요. 각료의 겸직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부가 있잖아요. 기획재정부, 교육부 이런 부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행정을 담당을 하죠.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의원이 이런 부의 장관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장관은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죠. 국회의원이 이제 경찰을 10만 명을 뽑아서 우리나라 치안을 담당하게 시켜라 이런 법을 만들면 이걸 장관이 집행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원과 장관이 겸직이 안 돼요.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만 겸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겸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갑국에서는 예, 을국에서는 아니요라고 하고 있으니까 가가 이런 질문의 형태라면은 지금 갑국이 의원 내각제 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을 보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갑국과 을국 모두 아니요 라는 답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가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했을 때 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제에서는 장관을 그냥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해요. 대통령이 되게 힘이 센 형태죠. 그런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의 다수당이 내각이라는 거를 구성을 해요. 국회 다수당에서 다 이 장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내각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법률을 집행할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대요. 말하자면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내각제 국가에서. 원래는 국회에서 장관을 뽑아야 되니까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아무도 과반을 못했어요. 과반이라는 거는 혼자서 2분의 1을 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한 당이 A당이 있다고 하면 그 A당이 2분의 1이 안 돼요. A당의 점유율이 한 15% 되고 B당이 10%, C당이 7%, 뭐 이런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A당 혼자서만은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B당 혹은 BC당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연립정당을 만들어요. 서로 힘을 합쳤다는 의미인데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내각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혼자의 힘만으로는 다수당 과반이 안 돼서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행정부 수박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때는 연립 정당이 구성된다. 이게 바로 또 의원 내각제의 특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라가면서 외우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의회의원이 강요를 감직할 수 있는가에 예스가 나오면 의원내각제, 또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을 때는 연립내각이 구성된다. 서로 당끼리 힘을 합치게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딱딱 나올 수 있도록 외우면 좋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을 볼게요. 가가 의회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가, 의회가 선출하는가라면 이 말뜻도 바로 의원 내각제의 요소죠.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 행정부의 가장 대장이 대통령이 되고 그 대장을 어떻게 하죠?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선거라는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해요. 국민들이 직접 뽑아요. 그런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런 행정부의 수반을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뽑아요? 국회에서 뽑아요. 국민은 국회의원만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거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죠. 그렇다면 가가 갑국이 예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니은번에서도 갑국이 의원 내각제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을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형태인 거죠. 대통령제 형태에서는 의회 내 다수석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 뒷부분만 보면은 의회 내에 다수석을 확보하기 위해 라는 거는 이제 행정부에서 나의 편을 들어줄 국회의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하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다 종료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국회가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부 수반이 국회에 이제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를 해산시킬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는 그런 권력을 줘가지고 이제 권력이 너무 집중돼서 독재가 되지 않게 이런 장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의회 해산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바로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을국이 대통령제라고 여기서 결정이 됐으니까 대통령제에서 해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틀린 말이 돼요. 그 다음 디귿번을 볼게요. 갑국의 행정부의 수반, 행정부의 대장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면 행정부의 수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의원 내각제적 요소예요. 이런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은 법률을 만들 수는 없어요. 권력이 분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의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갑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면 갑국이 지금 내각제라는 거잖아요. 디귿에서 첫 번째 문장까지 보면 그러면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내각제적 요소이기 때문에 갑국에서 얘가 도출되는 질문으로서 적절한 질문이 돼요. 아까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고 내각을 끝낼 수도 있어요. 서로 만들고 끝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호 견제를 하게 하는 시스템이 바로 내각제예요. 그래서 법률안 제출권을 행정부 수반이 가지는 게 내각제적 특징이기 때문에 이 뒷문장, 내각제의 특징이 오는 게 자연스럽게 정답이 돼요. 그 다음에 리을번. 을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면 이건 대통령제의 특징이네요.
아까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게 행정부 수반에게 법률안 제출권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률안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법률안이라는 거는 아직 법률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만든 단계인데 의원들이 나 이런 법을 이제 만들게 라고 하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법이 아닌 것 같아. 이 법을 시행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을국에서 가진다고 했으니까 지금 리을번은 을국을 대통령제로 특정을 했죠. 가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설문이 있는데 을국이 지금 대통령제니까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 건 대통령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와 아니오가 그러면은 뒤바뀌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고르면 기역번과 디귿번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